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장동의 김만배발 대선 공작 사건, 그리고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절차, 자, 이것들이 이슈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방향입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 분석, 인터뷰 허위성 우선 입증. 자, 신학림 씨가 토론을 보고 공개를 결심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와 6개월 전에 이 인터뷰한 내용을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공개를 결심을 했다. 자, 그런데 본인의 그런 말과 달리 인터뷰 전후에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학님은 과거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주시를 하고 있다, 검찰에서. 자, 페이스북엔 3일 전 크크크.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검찰이 김만배가 주장한 내용의 허구성을 우선 규명을 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검찰이 꾸린 만큼 시발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부터, 과연 그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게 있었는지 이 진위부터 가려내므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다지겠다는 포석인데, 어제 특별수사팀 팀장은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발족후 첫 주말인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 당시 기록을 다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대장동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일어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채권들도 사법 처리가 되고 했죠. 엄청난 규모였는데 그 사건을 중수부에서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대장동에 대한 부실 대출, 그 부분은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무마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설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김만배는 그리고 또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이후에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학림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보도의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가장 핵심적인 정황이 돼서 이 부분도 지금 따지고 있고, 특히 이 인터뷰 전후로 김만배와 신학님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지금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둘은 20년 만에 만났다고 그랬죠. 자, 20년 만에 만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왜 그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고 나서 그런 허위 인터뷰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두 사람이 또 긴밀하게 연락을 했느냐, 이 타이밍을 재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아울러 김만배가 신학림을 주축으로 하는 언론재단 설립을 언급을 했고, 신학림 씨가 하천 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두 사람이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만났다는 두 사람의 주장과는 지금 어긋나는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할 방향이 많은데, 이 신학님은 인터뷰가 보도된 이튿날, 그러니까 6월 7일이죠. 6월 7일. 작년 6월 7일 보도가 되고 나서 이튿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 지인이, 신학님의 지인이 신학님의 페이스북에 그걸 품고 어찌 6개월을 버티 있었습니까? 선거 이틀 전에, 이렇게 씁니다. 그걸 품고 인터뷰한 내용, 그 녹취록,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6개월을 버텼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 기획된 것 아니냐. 기획됐는데 그걸 진작 터뜨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6개월이나 버텼느냐, 뭐 이런 일종의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이 이 선거 이틀 전에 이렇게 쓰니까 그 댓글을 답니다. 신앙님이 댓글을 달아서 배신은 위대한 예술이다. 배신은 위대한 예술이다. 자,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말일까요? 김만배. 이 말을 보면은 신앙님과 김만배 사이에 뭔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미락 같은 게 있었고 그것이 또 어긋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인터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시로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배신은 위대한 예술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앙님 씨가 3일 전입니다. 3일 전입니다. 3일 전. 3일 전에 이것을 터뜨렸죠.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녹취록을 짜깁기 편집을 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윤석열 그 주어를 바꿔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뭐 커피를 타줬다 수사를 무마시켰다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짜깁기 편집을 해서 3일 전에 터뜨렸죠. 그래서 3일 전입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다 의도된 대선 공작이라는 것이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확대된다면 대선 국면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당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의 책임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부분입니다. 검찰의 수뇌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검찰발로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도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뭐 수사를 무마시켰다. 이것은 그때 이 윤석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윤석열 검사는 있지도 않았고, 박길배 검사 그리고 또 뭐 커피를 타준 사람은 검찰 직원. 이런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조영으로부터도 다 받았고 했는데 그 검찰발 그 앞에 이 남욱 씨가 이야기한 남욱 씨가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그 초기 진술을 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그 기사를 썼는데 검찰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러니까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토요일 날 출석 11시간 만에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나와버렸죠. 진술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검찰이 12일 날 다시 오라고 했죠. 바로 내일입니다. 야당은 검찰이 정치행위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검찰은 더 이상 수사 지연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단식 상황 이어서 12일 재출석 불투명 내일입니다. 본인들이 원래 이번 주에 뭐 본회의가 없으니까 가겠다 그렇게 했었죠. 검찰은 내일 안 오면은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검토를 한다. 이재명은 9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검찰은 만약에 일반 피의자가 그러면은 이것은 긴급 체포 사안이다. 그렇죠. 그냥 발로 걸어가게 놔두지를 않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 자기가 조사받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조서 열람에 조서에 서명도 않고 가버리면은 가려고 하면은 체포를 해버리죠. 자,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지 체포를 하는 그 상황을 10분 이재명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서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자,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6면 위와 아래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면 위의 기사는 이재명 신문조서 날인 거부 검찰 영장 청구 지연 오더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아래 기사는 이재명은 당으로 돌아와서 체포 동의안이 18일에 보고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단식 동정론의 당심 결집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의 양동 작전입니다. 양동 작전. 뭐냐면은 검찰에서 진술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 구속 로드맵이 있죠.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치고 다음 주 2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그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25일 날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하면은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추석 민심 차례상에 오르게 된다. 그 표결 결과가. 자, 그런데 이 서면 신문 조서에 날인 거부한 거는 그것을 그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겁니다. 추석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 수사에 차질을 빚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신문 조서에 날인을 거부를 하면 그 신문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더 시간을 뒤로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심 당에 돌아가서는 체포동의안이 그 21일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빨리 18일에 보고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식 동정론의 당심을 결집시켜서 부결 분위기, 체포한 부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지금 급해. 지금 당장 나를 그 구속영장을 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작 검찰에 가서는 그것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그 신문조서 날인을 거부를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해서 조사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은 피의자 이재명이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해 버렸다.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검찰이 분노를 한 거죠. 이재명의 날인 거부로 9월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내일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재명은 또 별도의 날짜를 협의하겠다 이러면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추석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서 날인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죠. 검찰에 갔다 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민주당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중앙일보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검찰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 18일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18일은 본회의가 있기는 있죠.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교수단체 대표연설인데 그 본회의가 열릴 때 아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할 것이다.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되니까 20일 본회의 28일 날 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1일쯤에 표결을 하려고 한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 그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것과는 좀 앞당겨질 거라고 즉 이재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다. 이재명이 직접 자신의 체포한 조기 제출 가능성을 언급을 하자 야권에서는 표결이 지금 빨라지는 만큼 당내 의견을 서둘러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부결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당초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따라 체포한 가결을 당연시했던 비명계도 단식 동정론이 있는 데다가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는 비명계도 지금 전열이 흩어져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양동작전이죠. 여러 가지 수를 다 쓰지만은 이런 이재명의 술책들이 다 먹혀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의 단식, 이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뭐 떠들썩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검찰 수사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단식에 무관심합니다. 사실 무관심하고 싸늘한 반응이죠. 냉소적이고 누구를 위한 단식이냐 다 아시죠. 이재명 본인을 위한 단식, 구속 안 되기 위한 단식.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것도 자기 보호막이 하나로 삼는 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죠. 이재명이 사실 이 사법 리스크 탈피를 하기 위해서 단식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오염수 저지 투쟁인데 이것도 지금 시들해졌습니다. 벌써.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단식 성부세도 동력 잃어가는 일본 오염수 투쟁. 자, 야당 주말 집회 참석자 3분의 1 토막 났다.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이재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놓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장애 투쟁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강화문 3차 집회에 2,000명 거쳤다. 수산물 소비는 그런데 갈수록 증가세입니다. 백화점 굴비, 건어물 매출이 서너 배 뛰었다. 업체들은 망했나, 이재명 쪽에서 막 괴담을 퍼뜨려 가니까 망했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다, 더 잘 팔린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 이재명의 이 노림수는 전부 다 지금 무산이 되고 있고, 이 단식, 이것도 흥행 측면에서 보면은 참패를 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죠. 그런데 조만간 개각을 합니다. 자, 개각 기사,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 초 개각, 문체부 장관 유인촌, 국방부 장관 신원식 유력. 자,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각 후에는 용산 참모진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이진복, 강승규, 또 총선에 나설 참모들이 물러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가 오늘 주어신문의 일면 톡 기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조선일보, 모두 잠든 밤 천년 고도가 무너졌다. 모로코 지진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도 모로코 천년 고도, 옛 수도 마라케시 폐허로 변했다. 지진 사망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이드톡 기사에서 김정은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함께 실었습니다. 일본 NHK가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전용 열차로 11일 오늘 평양을 출발을 한다. 푸틴은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크렘린은 김정은 방러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9월 1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